강혜경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121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4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0월 21일 강혜경.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 당직이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 책임당원입니다. 예. 그 여당 당직을 가지고 있음에도 참 여당 의원의 보좌진을 하셨죠. 네. 그런데도 국정감사장에 서 있는 것이 참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 이런 출석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일단 지금 제가 모시고 있었던 그 김영선 국회의원 이제 의정 활동을 이제 그 공천부터 당선되고 난 이후에 의정 활동까지 지켜보고 임기 후까지 이제 이분들의 이제 행동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이 두 분, 그러니까 영태균 그 대표하고 포함해서입니다. 이분들은 절대 이제 정치적으로 해서 예. 이제 발을 들이면 안 될 것 같고 하시는 말마다 너무 거짓말들을 너무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여기 국정감사까지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질문을 여쭤보겠습니다. 누구의 소개로 알게 됐든 간에 김건희와 명태균이 특별히 가까워진 계기가 있었을 텐데요. 제보에 따르면 2021년경에 김건희와 김태균이 서로 처음 만난 장소가 서초동의 한 갈비집이라고 합니다. 들으셨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아십니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일단 김건희 여사가 이제 명태균 대표를 봤을 때 조상의 공덕으로 이제 태어난 자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첫 대면을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때 명태균은 김건희와 친분을 주변에 자랑하면서 종종 장님무사, 안준뱅이 주술사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네. 증인 혹시 장님무사, 주술뱅이 주술사라는 말을 들은 적 있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장님, 이제 그 장님이지만은 칼을 잘 휘두르기 때문에 장님의 무사라고 했고, 그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주술사, 이제 예지력이라든지 이런 이제 주술 능력은 있지만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해서 그 장님의 어깨에 올라타서 이제 주술을 부리라는 그런 의미로 명태균 대표가 김건희 여사한테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명태균 씨가 그럼 김건희와 관계 사이에 이런 무소에 관한 공감대는 많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21년 6월경에 윤석열 전 총장은 국힘에 입당해서 대선 출마에 뛰어들죠. 네. 그때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조선일보 대변인으로 임명되었고 그 이동훈 대변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10일 만에 돌연 사퇴합니다. 그때 정치권에서는 해석이 분분했는데요. 그 제보에 따르면 명태균이 김건희에게 이동훈과 윤석열의 기운이 서로 상충한다, 좋지 않은 인사다라고 조언한 후에 갑자기 경질됐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명태균 대표한테서 들었습니다. 그때 명태균 씨가 했던 얘기도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입니까? 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대립되는 부분이라 아마 많이 부딪힐 거다라고 김건희 여사한테 얘기를 했고 김건희 여사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이제 사퇴를 하게끔 만들었다 하시더라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당선된 후에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인수위 구성원의 관상을 봐달라는 제보가 있었는데 충분히 가능한 일인가요? 만약에 명태균 대표가 그렇게 선택을 했다 하면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제보를 받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까? 네네. 그 명태균 씨한테 들었습니까? 네네. 예. 2021년 7월에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정계 입문한 지 며칠 안 되지 않아서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 씨가 요양동 불법 운영으로 법정 구속되죠. 네네. 그때 김건희가 악몽을 꿨고 명태균이 꿈 해몽을 해줬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꿈 해몽이 아니고 이제 집을 갔는데 예. 약간 이렇게 번거지 모자를 쓰고 있는 중년 여성이 방으로 들어가더라. 그 이제 모습을 봤을 때 집 안에 약간 이제 좀 기운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이틀인가 3일 뒤에 이제 구속이 됐다라고. 꿈이 알고 아니라 있습니다. 꿈이 아니고 네. 예. 집안에 번거지 쓴 사람이 들어가는 걸 보고 네, 기분이 집안에 안 좋다 기운이 안 하니까 좋다. 그 얘기를 해줬고 김건희 해줬고 네. 그 후에 장모가 구속됐다 그 네, 말이죠. 이틀인가 3일 뒤에 구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지 얘기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 김건희와 명태균이 꿈과 무속 이야기는 이뿐이 아니죠. 그해 12월 초에 김건희는 명태균에게 악몽을 얘기했고 명태균은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이 총장님을 펄펄 끓는 솥에 삶아먹는 꿈이라고 해석했다 합니다. 혹시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들었습니다. 어떤 저한테 얘기입니까? 그 통화 녹취에도 있는 부분인데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 꿈을 좀 안 좋게 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명태균 대표가 김건희 여사한테 그 윤핵관이라는 그 세 분이 윤석열을 팔팔 끓는 솥에 삶아 먹는 그런 이제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뒤에 저 김성동 의원 그 성추행 혐의 이 건에서 사건이 사건이 벌어진 걸로 들었습니다. 그럼 명태균 씨가 사전에 이런 걸 예견했고 이런 예지력이 있었고 그러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네. 명태균은 김건희와 친분을 자랑할 때 이런 얘기를 자주 했었습니까? 약간의 영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한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 번 자랑을 했어요. 네. 그럼 명태균이 허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녹취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명태균이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선생님 그거 하라고 줬는데 그 걔 사는 꼬라지 한번 봐봐라. 김영선은 간단해. 내가 가부실 나오면 여사가 알아서 황금이하고 우리 내 생계가 안 되기 때문에 김영선한테 당신 공천 왜 받았어? 왜 그런 얘기한 줄 알아? 그러면 알아서 안 줘. 사모하고 전화해갖고 대통령 난 김영선 했는데 이랬대. 김영선이 끝났어. 예. 그 정희 이 네. 명태균 목소리 맞는가요? 네, 맞습니다. 저랑 통화했던 내용입니다. 예. 김건희가 명태균 때문에 김영선에게 공천을 줬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네. 전후 사정을 잘 아는 증인이 보시기에도 명태균 때문에 김건희가 김영선의 공천을 준 걸로 보이십니까? 네. 흔히 공천은 당 대표나 공천위의 권한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공천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대선 때 저희가 그 미래한국 연구소가 그 공표 조사 포함 자체 조사까지 81번에 거쳐서 조사가 진행이 됐고 그 명태균 대표가 윤석열 김건희 여사가 돈을 챙겨줄라 한 데서 내역서를 이제 보냈는데 돈을 받아오겠다 하고 가셨는데 돈을 안 받아왔고 그 결과 이제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받아오셨습니다. 그 관련돼 있는 내용이라 지금 명태균 대표가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명태균은 김건희와 카톡 캡처가 2,000장이 있고 중요한 것만 200장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얘기를 많이 나눴을 걸로 보이는데요. 명태균이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김건희에게 보냈다는 보도 있었어요. 그런데 몇 주 전에 그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창원지검에서 한국미래연구소 등 압수수색이 있었죠. 네, 명태균이 사용하던 컴퓨터도 압수수색됐습니까? 네 압수했습니다. 그럼 포렌식 할 때 참여하셨어요? 포렌식 할 때 참여는 안 했는데 압수할 때 제가 이제 갖고 있어서 예. 그 검찰 압수수색 시에 그 자료가 갔습니다. 컴퓨터가. 자, 총장. 예, 방금 그 말한 사건 창원지검 압수 포렌식 사건 보고 받았습니까? 예, 포렌식 진행 중이라고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지금 저희가 포렌식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좀 예, 어렵습니다. 증거가 인멸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문. 그래. 이 사건은 그 김건희의 공천 계획과 명태균의 국정농단은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이자 민주주의를 좀먹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온 국민 희대의 국정농단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혹이 김건희를 향하고 있고 김건희가 모든 의혹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수사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증인께서 이 사건에 관련해서 명태균과 김건희의 관계에 대해서 혹시 더 아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지금 제가 녹취록을 몇 개를 해서 일단 지금 제공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녹취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하시면 일단 김건희라든지 명태균의 사이를 정확히 더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언론 쪽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뭐 육성을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를 엄청 이제 중요시를 하던데 그 녹취는 명태균 대표가 갖고 있을 거고 저는 김건희 육성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명태균 대표가 김건희랑 이렇게 뭐 일을 했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수시로 해왔기 때문에 저는 공천이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힘을 작용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혜경 증인, 네. 방금 하신 말씀 중에서 김건희 여사 녹취록은 내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 명태균 대표가 갖고는 있을 거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네. 그런 이유는 무엇인가요? 육성을 많이 스피커로 해서 들려줬습니다.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 음성을 네. 스피커폰으로 강혜경 증인 있는 데에서 틀은 적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같이 들은 적이 있습니까? 네, 그 중에 하나가 오빠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라는 그 내용을 저는 들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서 오빠 뭐라고요? 오빠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제일 처음에 이제 이 내용이 나왔던 건데 지금 그 녹취는 저한테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들었던 내용인데 지금 명태균 대표는. 그러면 네, 그 오빠는 누구를 지칭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지칭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강혜경 증인 질의할게요. 네, 어려운 자리에 용기 내서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답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국민의힘 책임당원이라고 하셨는데 몇 년 정도 책임당원이셨어요? 지금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 정도 되셨고요. 네. 자, 아까 잠깐 얘기 나왔는데 그 PC를 압수수색 당했고 그게 지금 창원지검에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이 압수물 환부 언제 받으셨나요? 아직 못 받으셨죠? 아직 못 받았고 이제 휴대폰은 휴대폰이랑 받았고요. 이제 제가 썼던 하드만 몇 개 이제 돌려받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되는 PC는 명태균 씨가 자료를 준 것을 저장한 PC인 거죠? 명태균 대표가 쓰던 컴퓨터 본체입니다. 아, 쓰던 컴퓨터예요? 네. 이제 거기에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김건희 여사와의 녹음 파일이나 아니면 카톡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정확히 확인 안 해봤지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있습니다. 것이죠. 네. 네. 자, 혹시 증인이 그러니까 명태균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보거나 들은 적은 있으세요, 혹시? 통화하는 거는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없고 대신 네. 통화했다라는 일단 얘기를 녹음은 들은 적이 녹음을 들은 적은 네. 있고요. 네. 그리고 문자나 카톡 같은 것들은 직접 보신 적이 있어요?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일부 이제 보여줬던 부분이 있고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내용을 올렸을 때 네. 체리 따봉이라 해서 체리 이모티콘 그거 네. 이제 받았다라고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런 것도 자랑하고 보여주고 그랬어요? 네네. 네. 그런 것들은 기억이 좀 생생하신가 보네요. 체리 이모티콘이라 네. 네 그건 기억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공개된 카카오톡이 있었잖아요. 명태균 대표와 김건희 여사와의 카카오톡에 네, 뭐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드릴게요. 뭐 이런 내용 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네. 아까도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오빠도 윤석열 대통령으로 혹시 이해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렇게 판단하신 근거가 있으세요? 친오빠하고는 명태균 대표하고는 소통을 잘 안 했던 걸로 저는 들어서 아, 그래요? 네, 실제로 명태균 씨도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인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최근에 갑자기 입장을 좀 바꾼 것 같아요. 그거 네, 보셨죠? 네. 네. 원래 그렇게 입장을 자주 바꾸는 편입니까, 그분이? 웬만하면 잘 안 바꾸시는데 네. 뭔가 다른 압력이 이렇게 감정이 변동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에 지금 수사도 받고 있고 윤석열 정권에 세게 한번 들이받았다가 뭔가 압력이나 화해 제스처들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런 게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미공개 여론조사들에 대해서도 녹음 파일이 나왔어요. 네. 기억하시죠? 네. 그 미공개 여론조사는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나요? 네, 저는 윤 대통령에게 그때 당시 후보에게 당시 후보죠? 직접 네,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당시 선거 기간에 네.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죠. 네, 네. 네, 그거는 명태균 씨에게 들었어요? 네, 명태균 씨가 저한테 이제 녹취에도 들어보면 네. 윤석열 총장한테 후보한테 네. 보고해야 된다. 궁금해하니까 빨리 자료 만들어 달라. 네. 하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 저 후보한테 보고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윤석열 후보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물로도 가지고 갔었고 네. 그 나중에는 카톡으로 제가 보고서를 드리면 네. 전달을 해서 카톡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네네네. 네, 그러면 명태균 씨 휴대폰을 보면 그런 자료들이 다 나와 있겠네요. 네, 나와 있을 겁니다. 네, 총장님 이 부분 똑똑하게 똑바로 수사하셔야 됩니다. 수사는 다 법과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방금 들은 얘기 똑바로 수사하셔야 됩니다. 네, 네, 또 더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제가 제 카톡이 2023년도 5월달에 계정을 제가 삭제를 했었어요. 이제 사표 내고 이제 더 이상 그 김영삼 국회의원실에서 네. 일을 하기 싫어서 네. 삭제를 했는데 혹시 이 계정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혹시 그게 살리면 제 안에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게요. 그거는 증거로 저도 더 쓸 수가 정확히 있을 것 모르겠는데 같아서. 네. 방법을 우리 뒤에 계신 변호사님이랑 한번 상의를 해보십시오.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미공개 여론조사가 사실 여론 조작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될 때, 후보에게 보고될 때 그 여론조사가 조작된 조사였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나요? 아니요. 조작했다라는 내용으로는 보고를 한 적이 없고 네. 저한테 이제 지시를 할 때 일부적으로 이제 이거 데이터를 조금 손을 대라, 네. 조작을 해라라는 지시는 있었습니다. 했고 그러면 실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는 조작했다고 보고했는지 아니면 그냥 보고했는지까지 정확히 모르시는 모릅니다. 거죠? 네. 자,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명태균 씨가 거래한 후보자 혹은 의원들이 25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 명단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개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제가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시겠습니까? 우리 네. 법사위에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혹시 오늘 중으로 제출 가능하십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꼭 제출해 주십시오. 네. 네. 그리고 미공표된 여론조사가 26차례 정도 얘기 나왔는데 그거보다 혹시 더 23차례. 네, 혹시 더 많이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여론조사가 혹시 있었나요? 대선 조사 말씀하십니까? 네, 네. 대선 조사는 더 많이는 없습니다. 지금 언론에 알려진 정도가 다인 네, 것 공표 같아요. 조사하고 네. 그 자체 조사해서 총 81회 네, 조사 진행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 여론조사 결과는 김영선 전 의원에게도 보고하셨나요? 아니, 보고한 적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의 다른 쪽에 당의 다른 당직자나 다른 기관에 보고하거나 전달한 적은 없습니다. 오로지 지금 명태균- 명태균 대표를 통해서만 네네. 전달이 되고 보고가 됐다. 네, 네. 그러면 그 보고서를 받고 윤석열 당시 후보가 명태균 대표에게 뭐 잘했다, 뭐 잘못했다, 뭐 이런 칭찬이라든가 격려의 말을 해줬다는 거 들은 건 혹시 있으세요? 흡족해 한다라는 말씀은 한번 한 적이 있고 뭐 그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따로 후보가 들은 적은 흡족해한다 없습니다. 보고 받고서 혹시 그 보고가 김건희 여사 당시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에게도 전달됐다라는 건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건까지는 그건 정확히 들은 적 모르시고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용기 내서 말씀 주시고요. 네, 강혜경 증인 먼저 진실을 밝히려고 용기를 내어서 이 법사위에 출석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약 81회 정도 했다고 그러셨죠? 네. 근데 실제로 이 여론조사를 한 것을 입증을 할 수가 있나요? 명태균 씨가 부정을 하는데 그런 일이 조사했던 없다. 자료를 네네, 제가 자료가 가져왔습니다. 있습니까? 네, 실제로 한번 보여주시죠. 중단 좀 해주십시오. 지금 프린트를 해온 거는 자체 조사를 프린트 해왔고 공표 조사는 중앙 여심에 가시면은 등록돼 있는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모두 다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한 여론조사입니까? 네, 맞습니다. 상당히 돈이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 비용을 청구를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네, 돈을 받아온다 해서 이 뒤에 내역서를 만들어 가지고 명태균 대표한테 줬고 그때 3월 21일 날 비행기를 타고 돈을 받으러 그 갔었는데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3억 7,500만 원 정도 됩니다. 3억 7,500만 원이 그 81개 그 여론조사 네, 네, 비용인가요? 네, 네. 그걸 받으러 서울로 간다고 그랬나요? 네, 가셨는데 돈은 안 받아오시고 그때 명태균 씨는 서울에 간 걸 부정을 하던데요, 부인을 하던데요. 비행기표가 있습니다. 제가 3월 20일 경이라고 그 생각했는데 비행기표 가지고 있나요? 네, 그날 당일에 명태균 씨가 간 비행기 표를 한번 보여주시죠. 비행기를 안 타고 가셨다 해서 제가 비행기표 일부만 지금 프린트를 해왔는데 이날 3월 21일 날 비행기를 타고 가셔가지고 청구서를 가지고 가셨거든요. 청구서를 서울로 가져갔는데 돈을 받아 왔나요? 제가 결제를 해서 항공권을 명태균한테 전달했습니다. 아, 네네. 네, 그래서 서울 가서 그 돈을 받아 왔나요? 안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돈은 안 받아오고 며칠 뒤에 그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이창구 선거를 준비하러 이제 가야 된다 해서 일단 투입이 됐고 김영선 공천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3억 7천만 원 대신에 김영선의 공천을 받아왔다 이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김영선 공천을 누가 준 겁니까? 김건희 여사가 줬고 지금 그 당시에 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과 그 윤상현 그때 공관위 위원장의 이제 힘을 합쳐서 그 의창구라는 지역을 그 전략 공천 지역으로 만들고 나서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공천을 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십시오. 명태균이가 바람잡아갖고 윤석열 대통령을 돕느라고 벌어들이는 돈의 대부분을 거기다 썼잖아. 내가 이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공천을 받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영선 의원이 명태균이 그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실상 공천을 그 대가로 받은 거다. 네. 그런 취지로 말을 하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또 영상 틀어주십시오. 김현수 육선 안 돼. 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왜 공천받은지 아시죠? 우리 명 선생님은 황금이 책임지라 했거든. 여사가 알아서 황금이하고 우리 내 생계가 안 되기 때문에 김영선한테 당신 공천 왜 받았어?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 여사가 그 김영선한테 공천을 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명태균 대표가 대선에 그만큼 이제 힘을 쏟아부었고 도와줬기 때문에 김영선한테 공천을 줬다라는 내용입니다. 황금이는 책임지라는 게 이게 뭔가요? 명태균 대표의 막내 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네, 다 그 여론조사 비용으로 김영선 의원이 명태균과 황금이를 책임지라고 김 여사가 얘기했다 이 네. 얘기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또 다음 영상 보시죠. 당신 국회의원 누가 주나? 명태균이 때문에 저 김건희 여사가 선생님 그거 하라고 줬는데 이게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때문에 공천을 김영선에게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김영선 의원이 당선 이후에 명태균 씨에게 그러면 돈을 좀 줬나요? 이제 세비를 받으면 반을 명태균 대표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제 계좌를 통해서 현금을 만들어 가지고 명태균 대표한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 돈을 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공천에 이제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김 여사가 명태균과 그 자녀를 챙겨야 된다, 생계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김영선은 이제 그 세비로 해서 도와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공천 대가로 김영선 의원이 명태균에게 돈을 줬다. 얼마씩 어느 정도 어떻게 줬나요? 이제 예를 들어서 세비가 1,000만 원이 들어오면 딱 500 잘라서 반이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줬나요? 대략 지금 9,600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 뭐 근거나 자료는 가지고 계신가요? 그 제가 그 검찰 쪽에도 제출을 했었고 그
처음에 그 뉴스토마토 보도할 때 그 내역서를 줄였습니다. 제출했다. 네. 지금 정리를 하자면 지금 명태균이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후보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81회 했고 그 비용이 3억 7천 정도 됐는데 그 비용을 대신해서 김건희 여사 쪽에서 김영선 의원을 창원의창에 공천을 줬고 그 공천 대가로 김영선 의원이 세비를 이른바 반띵을 해서 명태균에게 9,600만 원 정도를 줬다. 이 얘기인가요? 네. 우리 정의께서는 이 사건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선 조사, 여론조사의 힘으로 대통령을 이제 당선을 시켰기 때문에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김영선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부분이고, 일단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던 이후 그 여론조사 비용을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그 일단 무료로 제공됐던 그런 부분이라 일단 법적인 이런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따라야 될 것 같고, 일단 이 사안 자체가 만약에 저희가 여론조사를 그 비용을 받았다면 저 김영선 공천 같은 경우도 이렇게 꼬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 대통령 부부가 자신의 여론조사에 대해서 대가로 김영선 의원을 공천을 줬다. 그럼 이거는 지금 현행법상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제가 그 법조항을 잘 모르지만은 일단은 그 언론 쪽이나 이렇게 내용들을 봤을 때 처벌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명태균이 자신의 입을 열면 한 달 내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이유는 근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뒤에 김 여사하고 사적이든 공적이든 대화를 많이 나눴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좀 이렇게 약점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제가 지금 대기하면서 다른 이제 언론사 쪽에 이렇게 전해 들은 얘기인데, 명태균 대표가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다 위증이니 위증으로 고발을 안 하면 공적인 대화를 다 풀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저는 이거 압박으로 느껴지거든요. 네. 협박 비슷하게. 지금 증인이 아까 창원지검에 컴퓨터 명태균이 사용하던 컴퓨터가 압수수색 당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거기에 담겨 있는 지금 명태균의 증거 자료가 지금 한 달 내에 탄핵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증거 자료들, 카톡 자료들이 있는 건가요? 그 내역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죠.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사용을 했던 컴퓨터이기 때문에 안에 좀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혜경 증인, 네. 진술 가운데서 좀 분명히 해야 될 거가 있는 것 같아서 네.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스픽스 나오셔서 처음 이 사실을 공개했을 때는 소위 말하는 김영선 의원의 반띵이, 김영선 의원이 공천받고 선거할 때 돈이 없어서 명태균 씨가 돈을 댔고 그거에 대해서 환수 차원에서 반띵을 했다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었는데, 지금 오늘 또 나온 얘기는 명태균 씨 생계 또는 황금이 보살피는 명목이었다. 네. 두 개가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헷갈릴 수 있거든요. 어떤 명분이었습니까? 세비 반띵이? 제가 이제 녹취 내용들을 하나하나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들이 좀 많이 됐고 내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기억을 잘 못하고 있었는데, 이게 녹취를 들을 때마다 일단 김 여사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내용에 김 여사가 이제 김영선 공천의 대가로 명태균의 생계를 책임지라, 이제 막내딸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책임을 져야 하니 그러니까 급여라든지 이게 돈도 명태균한테 가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네. 아직도 분명하지는 않았는데, 선거 때 그 들어가는 선거 운동 공식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김영선 의원은 없었고 명태균 씨가 그거를 대줬고 본인 강혜경 증인도 얼마 2,700만 원. 2,700만 원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를 되돌려받는 차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명태균 씨 생계와 황금이를 보살피는 비용이었습니까? 명태균 대표와 황금이를 보살피는 대가였고 그게 세비 반띵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점이 불분명해서 제가 확인시켜드렸습니다. 강혜경 증인, 네.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세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무서우세요. 이렇게 큰 권력하고 부딪히는데 대립하고 이 권력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마음은 먹었지만 얼마나 마음이 힘드세요. 그런데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주 귀한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힘이 들지만 좀 지나면 모든 게 좋아지고 사필 규정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우선 명태균 씨가 내보고 인사를 다 할 거냐고 다 하겠냐 하대라고 김건희 여사가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인수위에 가서 면접관을 해달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부분은 명태균 씨의 음성으로 녹취가 되어 있지요? 네, 맞습니다. 예. 강혜경 증인 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굉장히 좀 똑똑하고 정확한 느낌을 이미지를 주는 분 같은데 여론조사 기관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회계 책임자를 하고 또 국회의원 보좌관을 했다는 것 외에 좀 더 뭐 다른 의미 있는 직업이나 경력이 좀 있었습니까? 그 시사경남이라는 언론사의 편집국장으로도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명태균 씨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볼 때 좀 신기가 있는 사람입니까? 있는 체 하는 사람입니까? 신기라기보다는 예지력이 조금 뛰어나신 분입니다. 실제 잘 맞춥니까? 네. 그렇군요. 그게 뭐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됐던 처음에 것일까요? 이제 제일 처음 대면했을 때 그게 조금 큰 역할을 했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론조사를 이제 조작했다고 하는데 네. 어떤 방식으로 조작을 하시는 겁니까? 좀 그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은 이제 그러니까 40만 원 정도의 전화비라 하면 500개에서 많게는 한 600개 샘플이 축출됐을 때 40만 원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됩니다. 근데 거기서 2,000개의 샘플을 표본으로 해서 보고서를 쓰라라는 얘기는 500개 거기다 곱하기 그리고 20대 30대 윤석열의 지지를 20% 올리라는 거는 20대 30대가 윤석열을 응답했던 거에 대해서 곱하기를 해서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라 하는 지시라 이거는 뭐 보정이 아니라 조작입니다. 보정이 아니라 조작이라 이 조작입니다. 말씀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과정에서 네. 전략공천을 받기 위해서 그때도 여론조사 조작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까? 통화 내용 녹취를 확인하다 보니까 예. 자체 조사에서 약간의 제가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프를 그려서 보내달라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예 실시도 안 했는데 네, 실시한 그냥- 것처럼 그렇게 했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정보를 미리 안 것을 넘어서 그 네.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제보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근거가 있는 제보일까요? 일단 저한테도 땅을 좀 사라 하셨는데 제가 땅을 살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아니라서 그때는 귀담아 듣지는 않았고 그리고 그 국가산단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변호사님께 자료를 제공을 했는데 그 담당했던 그 전 보좌관님이 계세요. 그분께서는 정확한 내용을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은 직접 개인적으로 명태균 씨가 어떤 땅을 뭐 구입했다든가 그것까지 알고 계시는 명태균 것은 대표는 차명으로 구입할 정도까지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아마 땅을 사라 권유까지만 했다라는 그걸 통해서 소문이 실제 들려가지고 이익을 본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이보다는 조금 손해를 봤다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렇습니까? 구역이 바뀌는 바람에. 그때는 신기가 좀 떨어졌던 모양입니다. 예, 그게 명태균 씨에게 도움을 받거나 이런 거래 관계를 형성했던 정치인이 국민의힘 의원 중에 여권 정치인들 중에 25명 정도에 이른다라는 그런 말들이 돌고 있던데 그건 네.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저도 알고 있는 의원들이고 그리고 당적을 이동한 의원들도 계십니다. 실제 25분이 맞습니까? 저는 더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름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까? 네. 제가 그러니까 아까 오늘 중으로 이제 이름을 적어서 제출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솔직히 예. 여기서 지금 실명을 거론하기는 예, 그러면은 파장이- 적어서 제출해 주신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네네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뭐 사적으로 이야기해서 그걸 김건희 씨가 그대로 따라서 행동을 했던 그 사례가 좀 더 뭐가 좀 있을까요? 아까 몇 가지 얘기해 주셨던 것 외에.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질문 주세요. 명태균 씨의 그 조언을 듣고 네. 김건희 여사가 그 조언대로 따라서 했던 행동들. 그 언론에 한번 보도도 됐었는데 그 외국에 해외 이제 그 방한할 때 꿈자리가 좀 안 좋다, 비행기 사고가 날 거다 해서 일정을 변경을 해서 방한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국 일정을 바꿨다 네, 이 네,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돌아가셨을 때 네, 그 뭐 조문 뭐 생략했던 거, 네. 앙코르와트 뭐 가지 않은 거 이런 것들도 다 관련이 되는 것입니까? 관련돼 있습니다. 다 그분 말씀을 듣고 한 것일까요? 네네네. 남들은 천공 스님 때문일 거라고 했는데 아니요, 명태균 저도 씨가 이제 맞습니까? 그 명태균 대표한테 먼저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천공 스님이 아니고 명태균 대표가 그렇게 예. 이제 얘기를 해서 일정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분만 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뭐 일본이나 이런 쪽 관련해서 외교 관계 이 문제에 대해서도 뭔가 김건희 여사에게 조언을 해서 그게 국정 수행하는데 반영이 됐던 사례들 혹시 좀 아시는 거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출장 관계 세 가지 정도를 알고 계시는 거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명태균 씨가 그 외에 이권이나 인사에 개입했던 이런 뭐 사항들 또 추가로 아시는 것은 없습니까? 이게 정확한 내용이 아니라서 제가 바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알고는 있지만은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정확성이 없어서 네, 말씀을 맞습니다. 안 하시겠다 이 네네. 말씀이군요. 그러니까 본인은 정확한 거, 들었던 것 이것만 지금까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강혜경 증인의 증언이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명태균 씨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강혜경 씨는 식탁 밑의 강아지라서 거기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자기 혼자 상상을 하는 거다. 이런 말한 걸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들었고 오늘 그 스픽스에 지금 제가 출석하기 전에 스픽스 대표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식탁 밑에 있는 강아지가 아니라 강아지 표현을 쓴다 하면 소파에 주인과 나란히 앉아 있는 강아지라고 했습니다. 이제 일상생활이 끝나고 나 이제 밖에 사회생활 끝나면 이제 하루 이제 집에 돌아왔을 때 그 강아지 주인이 내가 오늘 이런저런한 일이 있었어라는 대화를 요즘 많이 하세요. 반려견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했던 일거수일투족을 저한테 다 얘기를 했습니다. 녹취를 다 듣다 보면 왜 굳이 나한테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라는 그러니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을 한 것은 아마 강혜경 씨는 식탁 밑에 떨어지는 것만 보고 말을 하는 거다 이렇게 신빙성을 줄이려고 네. 깎아내리려고 한 것 같은데 그건 아니다 이런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도 다 증언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 강혜경 증인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명태균 씨를 지칭하길 다 사기꾼이라고 하는 사람, 또 김재현 최고위원은 허풍쟁이 듣보잡, 곧 철장 속에 들어갈 개, 상갓집 개라고 했었고요. 홍준표 시장은 정치 브로커와 자빈, 또 오세훈 시장은 한낱 정치 장사꾼, 고소장 써놨다라고까지 으름장을 놓는 듯 하다가 쏙 들어갔습니다.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명태균 대표와 를 지칭한 지금 이 여권의 인사들의 발언들인데요. 지금 뭐 협작꾼이니 사기꾼이니 하다가 권성동 의원도 사기꾼이라고 했었죠. 했는데 다 들어갔어요. 다 숨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기꾼이 아니니까요. 네. 네. 그리고 명태균 씨가 어찌됐건 폭로할 내용들이 상당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무서운 거죠. 여권에서. 네. 알겠습니다. 녹취 하나 틀어주세요. 어제 보니까 그 저 이재명이 12%대 위장 네. 이 12%대라고 하면서 위장하는 말, 이 무슨 말입니까? 위장 전입 관련해서 그때 여론조사, 그냥 당원 조사인데 당원 조사 결과치를 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당원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그 당원들을 위장 전입을 시켰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해당 당원의 지역 보정이나 세대 보정을 하잖아요, 여론조사 때. 그럼 그 지역 보정을 임의로 조작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때 그 이슈가 그 이재명 대표님과 이슈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 관련해서 이제 그만큼 지지율이 떨어졌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21년 10월 21일이면 이제 경선 끝난 직후인 것 같은데요. 경선 중입니다. 중이고요. 네네. 아, 그때 그러면 경선 중에 여론조사 이렇게 임의로 당원 조작한 데이터, 당원에 데이터랑. 관련된 여론조사.
지금 미래한국연구소는 여심이 등록단체입니까? 안 돼 있습니다. 여심이 등록단체만 공표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여론조사 공표를 한 적이 있나요? 미래한국 예전에 연구소는? 그러니까 이게 선거법이 조정되기 전에는 조정되기 그 시사 전에? 경남이라 해서 이제 좋은 날 네. 리서치가 근데 공표를 했는데 지금은 공표를 못 합니다. 현재 공선법 108조에 의해서 이 공표하든 미공표하든 여조 신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공선법 이 변경되기 전이 했다는 거죠. 자체 조사는 공표를 안 해도 됩니다. 정당과 언론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공표 신고 미신고 제외 기관은 정당과 언론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 이 미래한국연구소가 어떤 위치이길래 지금 다 신고했나요? 열심히 아니요, 신고 안 돼 있고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체 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러니까 미래한국연구소가 시사경남이라는 언론 매체를 끼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 없이 자체 언론과 조사가 함께했다. 네. 가능합니다. 제가 3분 미리 신청했는데 위원장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 녹취 틀겠습니다. 떼놓고 얘기해서 명태균이가 바람잡아갖고 윤석열 대통령을 돕느라고 벌어들이는 돈의 대부분을 거기다 썼잖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도왔다는 건 아닐 거고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을 도왔다는 것을 김영선 전 의원도 알고 있었다라는 걸 증언하고 있는 네, 녹취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때 이제 거기에 그러면 김태열 소장이 김영선 전 의원에게 채무를 상환할 것을 요구하거든요. 왜 요구했죠? 일단 그 미래한국연구소 이제 명의 대표시고 그 전에 진해 그 총선 때 김영선 의원이 이제 그 경선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때 이제 사용했던 돈이 있는데 이 부분은 김영선 의원보다는 명태균 대표가 이거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처리해라 했던 비용이 대략적으로 4,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자꾸 이제 김태열 소장님께서 이제 상환을 해라고 이제 김영선 의원한테 독촉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선 의원이 이제 명 본부장이 윤한테 다 받아온다고라는 표현이 이 녹취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녹취록에 있는 내용 중에 경기도 도지사 여론조사와 서울시장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떤 후보시죠? 경기도 후보는? 여러 후보라 제가 지금 뭐 다 정확하게 한번 기억이 안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나는데 주시겠어요? 경기도라면 김은혜 후보도 있었고 현 의원이시죠? 네네네 김은혜 후보도 있었고 서울 같은 경우는 오세훈 후보 노세훈 후보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안철수도 있었고 네네 안철수 후보도 있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본인이 그렇게 주장한 거잖아요. 아니면 실제 미래한국연구소 P&R 통해서 여론조사 진행하셨나요? 공표 조사도 했던 공표 것도 조사까지 있고 해서 자체 조사도 했었습니다. 미공표 조사도 하셨고요. 네네. 보통 미공표 조사는 정당 언론에서 진행하는 이유가 정당 언론에서 자체 조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 비용을 부담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표조사. 미신고할 때도 있고 이제 하는 건데 지금 뭐 시사경남이나 미래한국연구소가 무슨 돈이 어디서 나서 도대체 이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까? 이제 다른 데서 돈을 번 정당의 거를 의뢰를 받지도 않고 언론의 의뢰를 받지도 않고 자체 조사는 거의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공표할 때 언론사가 이제 보통 보도를 위해서 하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자체 조사했죠? 그러니까 돈을 어디서 주달했다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미래한국연구소에서 그 시군 학술 용역도 같이 했기 때문에 그 다른 데서 돈 번 거를 갖다가 이제 그쪽에 연구 영역 비용을 이전용해서 네네 그리고 여론조사를 했다고요? 다른 쪽에서 이거 들어오는 선거 비용에서 근데 그 돈을 정치자금 일단 위반인데요? 못 받았습니다. 그 돈. 그렇게 하면은 국회의원들 다 여론조사 그냥 해가지고 다 기부받죠. 그냥 불법 정치하면 수사하고 기부 제한 다 위반하죠. 말도 안 되는 일이네요. 네, 녹취 하나 더 보겠습니다. 김영선이는 간단해. 내가 그 사무실 나오면 여사가 알아서 황금이하고 우리 내 생계가 안 되기 때문에 김영선한테 당신 공천 왜 받았어? 그거 한 게 왜 그런 얘기한 줄 알아? 네, 지금 그러면 알아서 안 줘. 네, 공천을 알아서 안 준다는 발언은 누구에게 안 준다는 말일까요? 김영선한테 공천을 안 준다는 얘기. 누가요? 이제 김 여사.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을 간단하게 공천 안 줄 수 있다는 발언으로 누가 봐도 중학교 2학년만 돼도 이해할 수 있는 발언이겠네요. 네, 마지막 맞습니다. 녹취 들어주세요. 당신이 어떻게 국회의원이냐고. 당신 국회의원 누가 주나? 명태균이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선생님 그거 하라고 주는데 그 걔 사는 꼬라지 한번 봐봐라. 완전 세긴 해요.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가 공천 주라 했다고 명태균이 때문에 라는 말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지금 미공표 여론조사에 대해서 총 다 해서 81회 맞습니까?
네, 그 공표조사 윤석열 정도 대통령과 관련된 네, 혹은 맞습니다. 대통령과 관련된 조사뿐이지 지금 방금 말씀하신 홍준표, 뭐 오세훈, 안철수, 제외입니다. 김은혜 등은 다 제외인 거잖아요. 네. 그럼 어마어마한 돈이겠네요. 여론조사 한 번 하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면밀조사 9번은 다 비공개였죠. 네, 맞습니다. 면밀조사 이거 심층조사하면은 뭐 캐티 조사로 했습니까? 아니면은 FGI로 했습니까? 뭐 그러니까 ARS뿐만 아니라 더 심층조사, ARS를 면밀조사를 하신 거예요? 면밀조사에서 그러면 샘플을 더 확대해서 3,000개에서 6,000개까지 와, 했습니다. 보통 1,000샘플에서 오차범 2.5로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맞습니다. 3,000샘플로 했다는 거네요.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81차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그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 아닌 사람들도 여러 차례 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25명 이 명단 혹시 공개하실 수 있나요? 제출하겠습니다. 네, 제출해 주십시오. 명태균 씨의 핸드폰 개수만 말씀해 주세요. 일단 번호는 한 개를 사용하는데 교체를 여러 번 하십니다. 6개월 단위로. 네, 저한테도 일단 휴대폰 교체. 그러니까 들은 녹취 내용을 근거로 제출해 주시면 6개월 단위로 바꾼다는 녹취는 없고, 근데 이 부분이 이게 검찰 쪽에 본인이 얘기를 해서 검찰 쪽에서도 먼저 알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건 관련해서 제 휴대폰도 바꾸라는 지시가 녹취에 있습니다. 예, 강혜경 증인 네, 그 용기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명태균 씨와 관련된 회사 미래한국연구소, 좋은날, 시사경남 등 회사들이 의뢰하거나 조사했던 공표용 여론조사 150건을 전부 전수조사했습니다. 지금 강혜경 증인께서 저 한번 보시겠어요? 자, 그 대통령 선거 윤석열 61회, 대선 경선 본선, 당대표 선거 이준석 7회,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오세훈 8회, 서울시장 경선 본선, 박완수 경남도지사 5회, 김은혜 경기도지사 본선 2회, 박형준 부산시장 경선 2회, 서병수 부산시장 경선 1회, 김영선 창원의창 창원진해 8회, 홍준표 밀양의령 함안 창녕 대구 수성을 7회, 윤한홍 마산 회원구 4회, 박완수 또 똑같은 국회의원이죠. 창원의창 3회, 정점식 통영고성 1회 이렇게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내용 맞으시죠? 네, 그 이제 1등을 한 후보를 봤더니 윤석열 61회, 김영선, 오세훈 8회, 이준석, 홍준표 7회, 한정후, 창녕군수 7회, 서일준 국회의원, 박완수 경남도지사 각각 5회, 그 다음에 박완수는 경남도지사 국회의원 모두 조사가 됐습니다. 이 후보들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의뢰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맞습니까? 네, 강혜경 증인이 모두 실무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름 보시면 이분들 대체로 여론조사 의뢰해서 해주신 거 맞다는 말씀이시죠? 그 후보자가 직접 의뢰를 했던 경우도 있고 그 측근들이 의뢰를 해서 진행했던 건도 있습니다. 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지금 홍준표 2% 더, 그 홍준표보다 윤석열 더 2%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여론조사 조작했다는 내용 있었는데요. 네, 이거는 그 어떻게 조작이 됐다는 건가요?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20, 30대 응답률,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더 올린 겁니다. 곱하기로 해서. 네, 결과치에서. 예, 그러면 이런 그 20, 30대 더 올려가지고 조작한 거죠. 네, 맞습니다. 보정이 아니고. 그러면 이 방법으로 다른 조사도 원하는 숫자로 만드는 방법으로 여론조사 하신 적이 또 있습니까? 정확하게 몇 건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네, 몇 건까지 윤석열 관련해서도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최소한 2-3건 정도. 윤석열 있습니다. 대통령 관련해서 경선입니까? 아니면은 본선? 전체적으로 봤을 전체적으로 때. 한 2건 네, 더 여론 조작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미래한국연구소의 2022년 2월 28일 명태균 씨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일 동안 매일 여론조사 돌리시고 대선 면밀 조사를 하셨고 1일부터 8일까지 하신 비용이 6,400만 원 정도 네, 되는 거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이 돈을 3명한테 받는다고 언론이 났어요. 네. 그 3명 누군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실명이라 따로 실명 거론은 못 하겠습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지방선거 출마자라고 하는 데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사람들한테서 받은 돈 얼마였는지 지금 언론에 나긴 했거든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두 분한테 1억 2천을 받았고 이제 각각 한 분, 1억 2천이요?
합쳐서 1억 2천. 예. 네네. 또 1억 2천을 받았고 한 분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적어놨던 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8회 비공표 여론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돈이 6,400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 실제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받은 돈을 충당하고 남은 비용이 있었습니까? 그 분들한테 그러니까 이 면밀 조사 기간에 돈을 확 받은 게 아니라 대선 조사를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일부 조금씩 받고 있던 상황이라 면밀 조사할 때 좀 더 이제 많이 받아라라는 이제 얘기였었거든요. 아, 그 돈을 더 네네. 면밀 조사하면서 좀 더 받았습니까? 네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돈의 문제가 뭐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은 명태균 씨는 미래한국연구소 자기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혹시 미래한국연구소의 부소장이셨고 회계 정보 가지고 계신가요? 일단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자료가 명태균 대표 개인한테 계좌 이체를 했던 일단 그 건수를 갖고 왔거든요. 일단 그 의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미래한국연구소의 이익금은 보통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일단 들어오면은 이제 명의 대표자였었던 그 김땡땡 소장님이랑 저랑 이제 명태균 대표 이제 급여 해서 이제 n분의 1로 일단 충당을 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필요한 금액을 이체를 하라 하면 이제 명태균 대표 쪽으로 이제 뭐 임대료라든지 관리비라든지 뭐 가스비라든지 이런 걸 지출했었습니다. 그 명태균 씨는 지금 자기는 미래한국연구소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운영을 했다고 제가 보여지거든요. 저도 실질적으로 그 업무 지시라든지 이런 건 다 명태균 대표한테 받았습니다. 그럼 본인이 미래한국연구소 운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맞습니다. 강혜경 증인이 지금 그거에 지시에 따라서 여론조사 다 해주신 거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명태균 씨가 실제로 운영하고 본인의 그 김땡땡 소장은 지금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차명으로 네. 이름만 올려놓고 본인이 실제로 운영하고 소유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 명태균으로 인해서 그 선거 관련해서 그 대표성이 없는 데이터를 돌렸다 해서 그 공직선거법으로 해서 우리 그 여론조사 벌금을 몇 번 받았는데 그 조사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김땡땡 소장님께서 벌금을 여러 차례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래한국연구소도 법인도 같이 벌금을 받는 바람에 그렇죠. 예, 공표를 할 수 없는 업체가 돼버린 겁니다. 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그 증인께서 이 지금 이제 대통령 여론조사 비용 후보 3억 6천 정산을 했다는 건데요. 내역서 정산 내역서 작성을 해가지고 네. 명태균 대표가 누구한테 돈을 받아오겠다고 했습니까? 윤석열이었습니까? 아니면 여사였습니까? 여사라든지 윤석이라든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고 돈을 챙겨줄라 한다. 돈을 받아올게. 돈을 했기 챙겨줄라 때문에 한다. 네. 받아올게. 그래서 지금 돈을 받아서 왔습니까? 아니요. 안 받아왔습니다. 근데 3월 지금 아까 20일이라 그랬습니까? 21일이라 그랬습니까? 20날 비행기표를 끊으라 했고 끊으라고 21일 날 오전에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신으로 공천을 받아왔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증인하고 아까 명태균 씨 얘기도 있고 김영선 의원하고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김영선 의원한테 그 명태균이 대선 여론조사하고 일 처리해가지고 만든 공로로 해서 의원님 공천을 받아왔다. 네. 김영선 의원한테 얘기했더니 김영선 의원이 수긍한다고 얘기했죠. 네, 수긍하는 부정 안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이 그 결국 돈을 받아오지 못하고 공천을 받아온 건데 정확한 워딩이 기억나세요? 명태균 씨가 했던 대신 창원의창 준비해라 이거 말고 돈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거 얘기하셨을 저희 거 아니에요? 돈에 관련돼서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받아올게 해놓으니까 이제 저는 언젠간 받아오겠지, 얼마라도 받아오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던 상황인데 이제 의창구로 선거를 하러 가야 된다 얘기를 들었고 그 김땡땡 소장님은 일단은 아예 이제 선거 관련을 안 하겠다 하고 빠지셨고 네, 저 혼자서 이제 근데 그 이제 선거에 증인이 생각하기에 대신 공천 받아왔나 보다 해서 김영선 의원한테 얘기했더니 김영선 의원도 맞다. 네, 그렇게 해서 그 구조가 이렇게 된 거죠. 네네. 그리고 당선된 이후에 당선된 이후에 이제 명태균 대표가 그 사무실에 찾아오신 사람들한테 그 대선 여론조사 해가지고 이제 그 공로로 대선을 도와줬던 공로로 해서 김영선 공천을 받아서 당선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에 제가 온 사람들한테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 김영선 의원이라고 통화하는데 그 내용에 보면 제가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거 수뢰후 부정처사거든요. 그 여론조사 비용을 채무 면제해주고 김학의 판결에 있습니다.
또 조금만 물어볼게요. 그 명태균 씨가 김 여사가 아이들하고 영상 통화한 적도 있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부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하고 영상 통화한 거는 모르세요? 네네. 그리고 대통령하고 나하고 앉으면 누가 더 말을 많이 했을까? 나는 대통령이 그렇게 말 많은 사람인지 몰랐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말을 이제 막았다.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들어야지라는 그런 내용까지는 저는 선생님 들었습니다. 서울 어디를 얘기했어요? 정확한 장소는 말씀은 안 하셨고 그 돈을 받아오겠다는 그 대상은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마크로 비슷한지 어디인지는 모르고.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3억 7,500만 원뿐만 아니라 10억, 20억 받아오겠다는 소리도 들었죠. 그날 받으러 가시면서 예. 20억 받아올까, 30억 받아올까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받아오실 거라 믿었습니다. 예. 그 양반이 좀 뻥이 센가? 이게 뻥이라든지 허풍쟁이는 아니신데 그만큼 네. 이제 자신이 있으시니까. 아니 생각해봐도 3억 7,500만 원이 네 10억, 20억, 30억 받아온다 하면 좀 이상하지 않냐 이거죠. 그런데 당원 명부가 57만 명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면은 전문가이시니까 안심번호를 쓰면은 곧 유효 기간이 끝나잖아요. 그 안심번호를 받는 기간에 따라서 다른데 예. 보통 이제 공표조사 기간은 대략 이틀 3일 정도 해서 부여를 받고 그 지금 경선 기간에 이제 부여를 받는 안심번호는 20일 이상 그 경선 기간 동안에 쓸 수 있는 안심번호이기 때문에 사용 기간이 좀 깁니다. 20일 동안에는 20일 이상을 받을 수도 있고. 네. 그러면 혹시 그때 경선에 나왔던 홍준표 네. 후보 같은 분 거기 지지하는 사람들을 분석해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해서 지지층으로 돌려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다. 네네. 그런데 대선 10일 전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당원 조사 아니 네. 3월 8일까지 조사를 3월 8일. 했었고 네. 당원 조사는 21년 10월로 제가 기억이 되거든요. 10월 19일부터 20일, 21일. 대선 기간 동안에도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물론 공표는 안 했죠. 네,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 공표를 하지 않고 하는 것은 합법 아니에요? 불법 아닙니다. 합법입니다. 합법이죠. 네네. 이때 아까 당원들한테 이재명 후보를 물어봤더니 12%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맞습니다. 혹시 이재명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상대로 한 그런 여론조사도 했어요? 자체 조사로 했었습니다. 예? 자체 조사로 했을 때 이재명과 이제 윤석열 그 후보 두 분의 이제 가상 대결도 했었고 당원 조사 때도 그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홍준표 후보보다도 2% 앞서게 만든다라고 네. 했다는데 본선 여론조사 할 때는 어떻게 나왔어요? 본선 조사 때 그 일반적으로 갔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올라갔을 때도 있었고 윤석열 대표가 올라갔을 때도 있었고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12%라는 거는 국민의힘 당원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렇죠. 국민의힘 권리당원들 중에서 네. 이재명 대표가 12%가 나왔는데 네네. 가상 대결로 했을 때 프로테이지는 얼마였냐 이거죠.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고서 가지고 온 거에 자료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지금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이 불법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고 국정농단을 했고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조사와 관련해서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전체로 봤을 때, 네, 그렇습니다. 네네. 전체로 봤을 때는 지금 일단 조사 비용의 대가도 지금 못 받은 상태로 일단 이분들이 당선이 됐고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요소가 맞습니다. 강혜경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참 용기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지금 그러면은 탄압받는다고 할까요? 그 점은 또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그 탄압이라기보다는 아까 그 김영선 의원님께서 내가 안고 가라 이런 네. 게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압력이잖아요. 네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증인을 형사 고소 고발도 한 건가요? 네, 지금 그 횡령 사기로 김영선 전 의원이 고소를 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증인께서는 어쨌건 그 전 의원이시고 네. 또 명태균 씨는 같이 일했던 사장이었는데 네. 그동안의 진실을 다 가리기 위해서 증인을 어떻게 보면 이제 매장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공익 제보자로서 용기를 내신 거고요. 하나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한테 오빠한테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라고 한 게 2022년 6월 1일 뭐 국회의원 보궐선거 직전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알고 계신 게 있나요? 공천을 이제 받은 그 직후에 있었던 그 통화 녹음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 당선된 이후에 그 녹음을 들려줬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당선되고 나서요? 네네네. 아, 나서 그러니까 김영선 씨의 공천이 잘 될 거다. 네네. 그런 의미. 공천을 줄 거니까 잘 될 거다. 네네. 그다음에 그 오빠는 아까도 윤석열 대통령으로 네. 예, 했고 그다음에 김건희 씨와 명태균 씨가 통화한 것을 명태균 씨가 녹음했는데 그 녹음은 여러 번 들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인도. 그다음에 거기 당연히 김건희 여사 목소리가 네. 있겠네요. 김건희 여사 목소리였습니다. 예, 예. 그럼 뭐 저기 뭐야 증인께서도 당연히 김건희 여사를 알 수 있을 정도의 네. 예, 예. 이준석 전 대표도 그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오빠라고 하는 것을 자기는 봤다 여러 번 네, 들었다라고 들었다고, 네. 예, 하는데 그것도 알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건 이 녹음 내용은 대통령실이 혹은 김건희 여사가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 대통령이 그런 거를 추단할 수 있는 아주 유력한 근거가 되는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22년 4월 22일 여기 지방선거 때인 것 같은데 우선 한번 그 녹취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박한수 전 한수 고맙다고 씨. 평생 잊지 않겠다 전화 오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주고 보면 씨발 평생 하루밖에 안 되는데 걱정이 이고 오래 살라고 박아서 또 오래 살라고 또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그냥 평생이 길어야 고마워. 참내 환장한 김영선이 결과 어찌 나왔어요? 뭐 도대체 어찌 하고 다니길래 그놈의 주디 때문에 안 된다 하는데 제일 친하다는 윤상현이가 씨발 어제 뭐 경기를 해보는데 정부 참신한 거 내야지 니는 씨발 그 정신 있나 없나 이렇게 본다고. 그러니까 처신을 그래 하고 다니까 그래 주디 그 못 막아갖고 사람들이 경기한다니까. 조은이도 나한테 그렇게 하는데 김영선이 좀 하라 하니까 내보고 그거는 좀 곤란함이 있겠다. 그 지가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저 사람은. 하여튼 뭐 어쩌겠노 뭐 어떻게든 미워도 뭐 어쩌겠노 씨발 뭐 하여튼 만들어봐야지. 네. 여기 보면 그 박한수 경남도지사가 이제 공천을 받고 당선되는데도 명태균 씨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데 그 당선시키고 나서 명태균 대표가 그 박한수 공천도 본인이 받아왔다라고 이렇게 주변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박은정 의원님께서 네. 박한수 지사 관련된 그 명태균 관련된 여론조사가 네. 아까 제 기억에 6번인가 뭐 5번인가 6번 있었던 걸로 하셨는데 그런 것도 그런 여론조사도 어떤 역할을 했다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네, 네, 맞습니다. 박한수 지사는 그러면 명태균 씨에게 어떤 뭐 보답을 했다라고 혹시 들은 게 있으신가요? 그것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거기까지는 네. 못 하시고 그다음에 요 다음 번 보면 김영선 의원이 그러니까 좀 말을 잘 가려하지 못한다. 이제
주둥이라는 그 경상도 비속어인 것 같은데 주디를 잘 못 놀린다. 이거는 어떤 걸 갖고 지금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나십니까? 내용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일단 그 김영선 전 의원이 이제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명태균 대표가 좀 이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네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저한테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그 명태균 씨가 김영선 의원이 있는 앞에서도 굉장히 좀 언성도 높이고 그다음에 이것저것 막 지시도 했다라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네, 그것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하여튼 이것도 보면 지방선거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있어서도 김건희 여사라든가 대통령 쪽에서 좀 개입을 했다라는 거를 추단할 수 있는 그런 녹취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요거는 이제 국책 사업 정보가 어떻게 그 명태균 씨에게 흘러 들어갔는지에 대한 보도인데요. 한번 좀 들어봐 주시죠. 지역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안겨줄 윤석열 정부의 국가산업단지 선정.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발표 이전에 창원 씨가 국가산단에 선정된 정보를 미리 입수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여보세요? 저 도와주는데 네. 그 두 사람 원희룡 장관하고 나온 거 있죠? 네. 그건 좀 확대를 해야지. 너무 알겠습니다. 작잖아. 네네.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알겠습니다. 두 사람이 말하는 현수막이란 놀랍게도 다음날 대통령이 발표할 창원시의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에 대한 홍보를 담고 있습니다. 아직 대통령 주재 민생회의가 열리기 40분 전 명태균 씨가 다시 전화를 걸어 강혜경 씨에게 추가 지시사항을 내립니다. 너 10시에 네.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보고할 거거든? 네. 그 인터넷 방송에서 중계할 거예요. 네네네. 그럼 10시 반이나 되면 그래도 11시에 다 걸어야 돼. 현수막하고 보도자료를. 예, 저는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3월 15일 대통령 주재 14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산업부가 경남 창원시에다가 방위 원자력 융합 분야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거다라는 이제 발표를 할 텐데 하루 전인 3월 14일 날 명태균 씨가 우리 강혜경 증인에게 전화로 현수막을 제작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 이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최소한 먼저 알았다는 거고요, 그죠? 네. 어떻게 알았는지는 혹시 얘기를 안 하던가요?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그다음에 이 산업단지를 창원에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안 하던가요? 네,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거기까지는 모르세요? 네, 예전에 그 지금 전 보좌관님 서울에 근무하셨던 이모 보좌관님께서 담당을 했던 거라 그분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이게 뭐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혹시 아십니까? 뭐 1,000억 원이 소요되는지 500억 원이 뭐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지 뭐 등등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모르십니까? 확정 내용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확정되고 보도됐던 나서 자료를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보도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화면 예. 다음 세 번째. 요거는 시간이 없어서 요거는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캄보디아로 순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해당 순방과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김 여사와 연락을 했다는 복수의 증언이 취재됐습니다. 먼저 당시 김영선 의원실 회계 담당자인 강혜경 씨는 JTBC에 명 씨와 김 여사의 연락 내용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사랑 대통령이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전화해서 김건희 여사하고도 그 뒤에 뭐 고맙습니다라는 전화를 받았거든요. 이태원 참사 이후라 대통령의 캄보디아 순방 자체가 비공개였는데 명 씨가 김 여사에게 조심하라고 조언했다는 겁니다. 강 씨 외에 복수의 당시 명 씨 측근들도 명 씨가 김 여사에게 걱정을 전달하자 김 여사가 감사하다고 답하는 메시지를 봤다며 명 씨와 여사의 친분에 매우 놀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명 씨는 JTBC에 해당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맞다라고 확인을 해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네네 알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 그 제가 증인 신문할 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꿈과 관련해서 이제 김 여사한테 이제 꿈자리가 이제 안 좋다 뭐 그 조문도 하지 마라 뭐 일정은 변경해라 했던 그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강혜경 증인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직전에
오마이뉴스 단독 기사로 뜬 걸 제가 또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목: 명태균 검찰 조사 삐딱하면 여사 공적 대화 다 풀어내야지. 이게 협박이죠 지금. 18일 날 자택에서 인터뷰했다는 건데요. 수사 방향 자신 뜻과 다를 경우 2차 폭로 예고. 대통령실 겁나서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심우정 총장님, 이 대목은 잘 들어보세요. 검찰 조사라는 건 방향을 딱 결정해 놓는다. 그 다음에 맞춰간다. 그게 나를 겨냥하는 쪽으로 삐딱하면 김건희 여사와의 공적 대화 같은 거 다 풀어서 끝내야지. 이것도 검찰에 대한 조롱 아닙니까, 총장님? 모든 걸 법과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폭? 내가 선생인데 왜 죽나? 대통령실 겁나서 아무것도 못해. 여사와 아이들 영상 통화도 이게 돼 있고요. 내가 이게 명태균 씨입니다. 권성동, 장제원에 말하라 하자 대통령 걔네 안 돼. 걔네 안 돼서 명 박사한테 답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강혜경 증인 네. 이런 2차 폭로를 또 예고하고 있고 또 여사와의 뭐 대화 카톡 같은 거 2,000장이 있고 중요한 거 200개가 있다고 이미 예고했어요. 네. 이런 근거 있는 자신감에 대해서 강혜경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이니까 자신이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다 사실이라고 본인은 생각하십니까? 네. 네. 그러면 오늘 와서 증언을 쭉 하셨는데 지금까지 증언한 것 중에서 의원들이 안 물어봐서 답변 안 한 것 중에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일단 거의 대부분 다 말씀하셨고 제가 또 운영에 지금 나갈 출석을 또 할 예정이라 네. 지금 녹취라든지 이런 걸 하나하나 더 확인을 하면서 네. 이제 증거 자료를 더 이제 확보를 해서 네, 운영에 알겠습니다. 때는 정확하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거래했던 25명의 정치인 중에 광역단체장 포함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울시장 아닙니까? 아니 답변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맞습니까? 포함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는데 근데 일단 그 오세훈 시장하고 명태균 대표하고는 직접적으로는 연관이 없는 걸로 일단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일은 한 거는 오세훈 시장 일을 한 건 맞습니다. 네. 강혜경 씨 스픽스 중계도 제가 다 봤고 제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가장 심각한 것은 몇 가지로 추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와의 대화 내용들입니다. 그거는 국정농단에 해당되고요. 해외 일정까지 명태균 씨가 개입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근거가 꿈자리입니까? 꿈자리도 네. 꿈자리가 안 좋으니까 어디는 가라, 어디는 가지 마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걸 강혜경 증인이 직접 들었습니까? 명태균 대표가 그러니까 김 여사한테 말을 하는 그 똑같은 시기에 저한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이거 국정농단이다 이런 생각은 당시에 안 했습니까? 네,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국정농단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네. 또 하나는 여론조사를 계약서 없이 어쨌든 3억 7,500입니까? 3억 7,520만 원. 3억 7,500만 원어치 했는데 결국은 비용은 발생했고 누군가는 그 비용을 대야 되는데 명태균 씨는 강혜경 씨에게 청구서 만들어라라고 지시했습니까? 네,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줬습니까? 네,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비행기표까지 증거로 제시했죠? 네, 맞습니다. 근데 못 받아왔죠? 네. 그러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 회계장부에는 이게 안 올라가 있다는 거고 그런 비용을 써서 여론조사를 해서 참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은 회계장부 조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대선 무효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까? 네, 네.
본인이 그 명세서는 작성했으니까 누구보다도 그 근거는 다 가지고 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법사위의 위원장한테 제출할 수 있습니까? 네, 제출하겠습니다. 예,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00개가 있다, 200개가 있고 한 달이면 하야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럴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네. 그 중에 혹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명태균 대표가 뭐 허풍쟁이라거나 사기꾼은 절대 아닙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만큼의 증거를 다 확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영선과 명태균 씨의 관계에서 갑이 명태균 씨 같은데 도대체 두 사람은 왜 이런 관계가 형성된 겁니까? 일단 김영선 전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을 이제 공천을 받아온 거에 대해서 제일 크게 그 영향이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5월 9일 날 10시 19분 이런 통화가 하셨잖아요. 명태균 씨가 사모하고 전화해가 대통령 전화해가지고 대통령은 나는 김영선이라 했는데 일하되 그래서 윤상현이 끝났어. 이게 이제 공천이 확정되는 순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5월 9일 10시 19분이니까 명태균은 이전에 5월 8일 정도에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을까요? 그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5월 9일자라. 그러니까 이때 이제 최종 정리가 된 거죠. 네. 근데 5월 10일 날 이제 취임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10시에 명태균 씨가 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날 오후 4시 39분 그날 오후 3시 37분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발표가 되거든요. 네. 그럼 이날 5월 10일 날 공천이 이제 발표될 때 명태균 씨가 전화를 하거나 또는 직접 만나거나 그렇게 해서 어떤 한 얘기가 없습니까? 그날은 따로 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 날은요? 그 다음 날 일단 준비 잘 되고 있는지. 예. 네. 그리고 그 선거 운동에 관련해서 이제 차질 없게 하라는 그런 말밖에는 없었습니다. 아니 이제 그 실질적으로 공천이 발표돼야만이 이제 최종적으로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5월 10일 날 공관위 발표가 있을 때까지는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뭐 추가로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뭐 바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거나 이런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공천이 된 다음에 고맙다고 전화를 하거나 그런 내용 들은 게 없습니까?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확정이 정확하게 됐기 때문에 그 뒤의 내용을 저한테 따로 말씀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81회 여론조사를 할 때 윤석열 그 당시 후보가 협조해야 한다는 말을 분명히 들으셨어요. 네. 그래서 협조하니까 이제 명태균 씨는 계속해서 이 여론조사를 해서 윤석열 후보한테 보고를 했던 거죠. 네,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 날 명세서 만들려고 할 때 네. 준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명세서를 만들어라. 그게 2월 28일 날 줄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제가 최초 작성했던 날짜가 3월 14일 날 그 내역서를 만들었고 갖고 가신 게 이제 3월 20날 이제 비행기표를 끊었고 21일 날 그 내역서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 준다고 한다는 말이 언제 했다고요? 2월 28일 날. 2월 28일 네. 날. 예. 그럼 2월 28일은 3월 9일 대선 전이네요. 면밀 조사 들어갈 때 딱 그 예. 시기입니다. 그때 이미 돈을 준다고 한다 그랬단 말이죠. 다 챙겨 주려고 한다. 네. 누가? 김건희 여사가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저는 그러니까 두 분으로 생각을 해요. 누가라는 얘기는 없었지만 당시에 이제 저희 보고서가 윤석열 측에 계속 보고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챙겨준다라고 저는 인지를 했습니다. 명태균 대표가 김건희 여사하고 얼마나 친한가 하는 건 그 부인께서 영상 통화로 애들하고도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했다. 네. 이런 진술을 하고 있던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거를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예. 지금 특히 명태균 씨가 오늘 또 이제 오마이뉴스 기자들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맨 처음부터 검찰이 나를 건들면은 윤석열 대통령 하야한다, 탄핵당한다. 이런 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건드린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본인이 지금 갖고 있는 진실을 먼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4천 건을 가지고 있다, 뭐 2천 건은 어쩐다 하는데 그렇게 명태균 대표가 가지고 있는 게 굉장한 위력이 있다. 그렇게 네. 강혜경 씨는 판단하세요?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게 하나만 얘기를 든다면 네, 구체적으로 지금 정확하게 판단은 안 되는데 그만큼 김 여사하고 친밀하게 소통을 해왔던 분이라 이런저런 증거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봅니다. 명태균 씨를 맨 먼저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소개한 사람이 누구예요? 저는 김영선 전 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요? 김영선. 네. 본인도 이제 먼저 소개를 시켜줬다라고 그 조선일보인가 그쪽에 그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쪽에서는 함성득 교수님이 뭐 소개를 시켜줬다 이런 말도 있는데 저는 김영선 전 의원이 먼저 소개를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태균 대표가 최근에 그 오빠 네. 이게 친오빠다 이렇게 주위에다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저하고도 아주 가까우신 분이 잘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강정희는 대통령 오빠다라고 네. 했는데 네. 왜 명태균 씨가 친오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오빠랑은 그렇게 소통을 많이 안 했고 저는 딱 그 말을 들었을 때 아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네. 강혜경 씨가 변함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 명태균 대표가 얘기한 것은 아니다. 오빠라는 얘기를 했을 때도 윤 대통령이라고 하셨고. 윤 대통령이다. 네네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검찰이 탄핵당할 수 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할 수 있다, 하야할 수 있다 하는데 정확하게 아는 부분은 없는데 증거들을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명태균 대표는. 네. 명태균 씨가 페북에 올린 그 카톡 캡처본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거 보신 적 있으시죠? 네, 보도되고 나서 봤습니다. 예, 거기 이제 김건희 여사님 가로 열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같은데 명태균 씨에게 이렇게 카톡을 남겼죠.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가 뭘 안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의지한다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암튼 전 명 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합니다. 이렇게 이런 것도 남겼고 또 해결할 유일한 분이다 라고 했는데 와, 이 정도의 표현과 신뢰면은 명태균 씨가 원하는 것은 거의 다 들어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뭐 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이렇게 푹 빠졌다고 할까요? 완전히 이렇게 신뢰하게 된 이유가 혹시 뭐 추측되는 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힘이 닿는 걸 다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고 일단 뭐 욕심을 안 부리려고 했던 분이고 그 보도에서도 그 나왔었는데 집을 주겠다라고 이제 여사가 얘기를 했던 아크로비스타 부분. 집을 다 주고 싶다, 네네. 주겠다. 근데 명태균 대표가 거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컨대 김영선 씨도 윤 대통령을 돕느냐고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을 거기다 여론조사에 썼다. 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그 김건희 여사 쪽에서는 희생을 했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그쵸. 것 같은데 네네. 근데 그거보다도 약간 그 무속적인 어떤 공감이 서로에게 더 통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그 아마 최은수 씨 그 벙어지 쓴 여인이 기운이 집안에 이상하다는 기운이 안 것이 네. 최은수 씨를 말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틀 뒤에 법정 구속됐다는 뭐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예상했다라든가 예견했다라든가 또 이동훈 씨인가요? 조선일보 출신 대변인이 열흘 만에 그 직에서 물러나게 했다라든가. 네, 꼭뭐그 접대 받았던 거 그게 이제 네네. 보도화되고. 예. 그다음에 근데 이 꿈이 안 좋은데 뭐 총장님을 펄펄 끓는 소세 뭐 이런 삶아먹는. 예. 그건 누가 말한 거예요? 누구 꿈인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꿈이 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명태균 대표가 김건희 여사한테 그 꿈을 약간 해몽하는 이 식으로 꿈을 꾼 거는 말한 겁니다. 김건희 여사고
네. 해몽을 해준 해몽을 거는 하는 명태균 씨고. 네. 근데 거기 뭐 여기 뭐 녹취록에는 권성동, 장재원, 윤한홍 세 분 이름이 네, 세 나와 명이 있던데. 이제 윤석열 그 대통령을 펄펄 끓는 물에 삶아서 먹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아니 근데 대통령실에서 장재원 아니면 뭐 권성동 의원님이 추천해준 그 직원들이 대통령실에서 쫓겨났다는 얘기를 사실 저도 들었거든요. 네. 그런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네, 일부는 조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석을 하시면서 네. 혹시 마무리 발언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네. 마무리하고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으로 지금 피해를 많이 보신 분이 많으세요. 특히 지금 PNR 대표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공표 조사를 제가 직접 의뢰를 했고 일을 해주셨는데 조작 업체로 지금 이게 낙인이 돼서 지금 회사를 문을 닫는다 하시더라고요. 조사를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거의 뭐 한 7, 8명 가까운 기자들이 매일 이제 사무실로 와서 직원들도 지금 아예 출근 자체를 못하고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분한테 정말 너무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고 그리고 저 김영선 전 의원님, 명태균 대표님 저는 여기 오실 거라고 기다렸거든요. 근데 결국 안 나타나시고 이제 나오는 보도를 보니까 또 언론 플레이를 지금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안 좋습니다. 정치인들이 명태균 대표를 사기꾼이라 하니까 막 버럭버럭 해가면서 저렇게 보도를 하시는데 명태균 대표는 저를 지금 횡령범 사기범으로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성하시고 진실을 하루빨리라도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우리 대동해 주신 노영희 변호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